오늘은 이전 강연했던 내용에서 기술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핵심만 간추려 AI를 활용하며 얻은 실제 경험과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오늘 또 지금 종사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우선 제조업에 종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얘기했듯이 분야는 배경일 뿐이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로봇 긴수리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에서 19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김소민입니다. 설계 및 연구개발 10년, 영업을 거쳐 현재는 구매, 인사, 총무, 회계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회사 전반의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AI를 기술적으로 잘 다루어서가 아닙니다. AI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툴이 나오고 기능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느꼈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고, 툴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고, 몇 번 시도해보다 기능은 알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고민만 하다 사용 안 한 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실무자일수록 지금 당장 바쁜데 새로 시스템을 익히고 한다는 게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정말 많은 변화와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개월 전 챗GPT를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7개월 넘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챗GPT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업무를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 같이 고민해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툴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해봤지만 챗GPT만큼 제 업무를 현재로서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챗GPT에 저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해서 업무 데이터도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를 그냥 하나의 AI 툴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조력자이자 업무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때면 챗GPT와 대화를 나누듯이 논의하고 답을 찾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질문을 챗GPT에게 던지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구체화해서 실현시키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AI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고 AI를 실무에서 어떻게 문제에 쓸 수 있을지 용기를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온 사례와 실천 가이드를 보여드릴 테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업무의 문제를 어떻게 AI와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세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유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저희는 챗 GPT와 구글 시트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협업이 필요한 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팀별로 다양한 시트와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파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설계 종합 일정 관리, 생산 작업 일보 작성입니다. 이 두 가지 업무에서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였는지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 원가 분석 챗봇 구축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최소 3, 4일 걸리던 도면 발주 검토를 이제는 챗 GPT 기반 챗봇을 통해 빠르게 비교 분석하고 도면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일 이내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보고서 작성 활용 방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검토 보고서를 챗GPT와 협업하여 쉽고 빠르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어떻게 AI와 함께 해결했는지
구체적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수억 원을 들여서 PLM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기능은 많지만 사용하는 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특정 부서만 사용했고, 생산팀과 출장이 잦은 팀은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PLM은 사내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에서만 접속 가능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개인 PC가 일부만 있고 접속 환경도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업무는 결국 특정인에게 전가되고 현장팀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로봇 겐트리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부터 제작, 조립, 설치, 그리고 시운전까지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부품이 안 맞거나 도면과 다른 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지만 그 정보가 본사로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장은 항상 당황스러웠고, 본사는 또 늦게 대응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이건 지난번에도 똑같이 지적했잖아요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바꾸려면 개발사 미팅, 요구사항 정리, 견적, 개발 일정 조율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유지 보수비만 연간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공유되지 않으면 해결된 게 아니다. 정보가 고립된 상태로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발사 일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꼈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고자 결심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조직의 소통 방식, 즉 수평적 조직 문화의 정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서 간 역할도 다양하고 설계, 구매, 생산, 품질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거나 일부만 접근 가능한 구조로는 협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알게 되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알고 같이 판단하고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선지 설계 종합 일정 시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매, 생산, 품질 관리까지 확대되어 회사 전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공유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반복되는 기능은 API 자동화하고 사람이 직접 하던 작업을 줄이면서 정확성과 속도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유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은 AI 기반 실시간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희 회사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전환의 시작이었던 설계 종합 일정 공유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설계 종합 일정 시트를 만들 때 명확한 목표를 두고 시트를 만들었는데요. 회사 설계팀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실적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실적 관리 정보는 부서장 이상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계팀 내부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다른 동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팀원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지연되어도 다른 팀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정은 자주 지연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뒤늦게 대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설계팀의 프로젝트 진행률을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다른 팀이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일정이 늦어지면 독촉할 수도 있고, 서로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말 인사고과 시즌 되면 프로젝트별 실적과 개인별 기여도를 평가해야 했는데, 그동안은 이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 인원별, 프로젝트별 실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하자. 이것이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챗GPT와 협업했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확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설계 일정과 실적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과 실적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챗GPT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챗GPT에게 상세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정을 통합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컬럼과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제외하고 진행률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 색상으로 상태를 표시해달라는 세부 조건까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제 요구에 맞게 스크립트를 어, 생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테스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오류를 발견하고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저는 코딩 전문가가 아니지만 챗GPT와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이때 질문을 알맞게 할수록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은 설계팀 전체에 도입이 되어 프로젝트 및 실적을 팀 내에서 관리하고 다른 팀에서도 실시간으로 프로젝트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회의 때 독촉을 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일정 지연이 줄어들고 협업도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 사용했던 설계 일정 현황과 현재 사용하는 공유 시스템의 일정 현황 일부 이미지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업체명, 수주 코드, 납기일, 금액, 난이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마스터 맨데이 기준이 적용되고 일정 계획과 실적 집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시트는 보여드리는 대신에 AI와 협업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예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구글 시트에 엑셀 작업하듯이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행은 프로젝트명과 담당자를 넣고 열은 날짜별 일정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트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이걸 이렇게 자동화하고 싶다는 설명과 함께 챗 GPT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일요일은 업무일이 아닌데 계획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제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또 셀에 색깔을 칠해서 진행 여부를 표시했으니까 색칠된 셀만 카운트해주는 기능도 필요했죠. 챗 GPT는 그 요청을 이해하고 바로 앱 스크립트 코드를 생성해줬습니다. 덕분에 코딩을 잘 몰라도 제가 원하던 기능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프로젝트 진행률과 실적 집계를 지금은 한 번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I를 단순히 검색용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협력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트는 설계 내부 회의, 전체 주간 회의에 모두 사용하고 있고, 설계팀 매월 실적 데이터 제출 시 부서장님이 이전에는 엑셀로 프로젝트 계획서, PLM을 일정표와 실적 분석표를 다른 파일에 정리해서 전달하셨는데, 지금은 이 한 시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산 작업 일부 시트입니다. 기존 PLM 시스템에도 작업 일부 기능은 있었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생산팀이 작업 일지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동안은 팀별로 개별 관리하던 작업 일지를 하나로 모아서 모든 팀의 작업을 한 시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장 직원분들이 외근이나 출장을 나가 계셔도 모바일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동화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작성된 시트는 자동 백업되고 새 시트가 자동 생성되며 초기화 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했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작업 시간 공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작업 항목에 따라 공수 분류도 자동 집계되도록 만들어 실적 관리의 정확성과 편의성도 모두 챙겼습니다.
요약하면 이 작업 일부는 단순히 기능을 분류한 게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 협업과 투명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원가 분석 AI 챗봇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견적을 비교해서 발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가공 난이도, 적정 공수, 부품 사양을 모두 이해하고 원가 타당성까지 직접 분석한 후에야 발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숙련된 전문가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체득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업무인데요. 신입이 들어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업무가 사람 의존적인 데다 담당자가 바뀌면 연속성이 무너지고 오류도 반복되며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AI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신입의 역량을 보완하고 경력자의 판단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도우미로 업무 효율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게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자동원가 분석 AI 챗봇을 활용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 검토입니다. 기존엔 사람이 직접 도면을 보고 의미를 해석해야 했지만 주요 사양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도면의 구조와 가공 방식, 주의사항까지 분석해 줍니다. 신입이라도 도면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격 비교입니다. 유사한 부품, 과거 거래 이력, 시장 평균 단가 등을 기준으로 AI가 현재 견적이 적정 수준인지 자동으로 비교하고 분석해 줍니다. 세 번째, 협상 지원입니다. 견적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AI는 협상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담당자가 공급업체의 확신을 갖고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험 격차 해소입니다. 신입은 빠르게 검토를 진행하고 경력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전략적인 협상을 할 수 있어 구매팀 전체 시너지가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 업무 혁신입니다. 10년의 경험이 필요하던 업무를 AI와 협업하면서 짧은 기간에 익히고 반복 작업은 자동화하여 사람은 더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챗봇은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매 프로세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AI 기반 원가 검토 시스템을 사용한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검토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약 60% 빠르게 견적 검토가 가능해졌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면서 오류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격 협상 성공률도 높아졌습니다. AI가 과거 거래와 유사 부품 데이터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 실제로 평균 5에서 10%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을 거라 보여지는 것은 신입 교육 기간의 단축입니다. 기존에는 실무 투입까지 10년 가까운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했지만 이제는 AI가 핵심 정보를 분석하고 제시해 주기 때문에 수개월 내 실전 업무에 투입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효율 향상을 넘어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퇴사하더라도 AI 기반 시스템 덕분에 업무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사람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AI와 협업해서 실제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한 분석 보고서를 만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 다양한 설계 툴을 사용해 왔습니다. 2D부터 3D까지. 특히 3D 툴은 A, B 두 가지로 혼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규모가 커지고 설계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하나의 툴로 통합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 협업 효율, 유지 보수까지 생각하면 더 이상 복수 툴을 쓰는 건 부담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다행히 툴을 모두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비교가 가능했지만 중요한 건 설계팀 전체 의견을 통일하고 선택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에게 맥락과 목적을 알려주고
각 툴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챗GPT는 비교 기준 항목을 정리해주고 그걸 표 구조로 요약해주는 형식까지 제안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구조, 교육비, 유지보수 체계,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등 단순한 가격 외에 중요한 항목들을 정리해줬죠.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사항별 추천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A 툴, 저런 경우에는 B, C 툴이 더 적합하다는 식으로 조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준 덕분에 의견이 갈리던 팀 내에서도 빠르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고, 최종 도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단순한 비교 자료가 아닌 의사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표님께도 승인받았어야 했고, 설계팀과 회의도 진행해야 해서 제가, 어, 예. 요거는 이제 설계팀과 회의 진행할 때 사용했던 이제 감마 AI를 활용해서 슬라이드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예, 감마 AI까지 넘어가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만들었던 내용 잠시만 보여드린 거고요. 슬라이드는 내부 회의용이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제가 직접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핵심 결정 사례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 검토 문서를 작성하거나 협력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챗GPT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혼자서 검토하고 정리해야 했던 것들을 챗GPT와 협업하면서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AI와 협업에 작성한 보고서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흐름으로 자동화를 진행하는지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단계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회사 내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해야겠죠. 수집된 데이터는 챗GPT에게 넘겨서 핵심 요약, 비교 포인트, 인사이트 도출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 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를 설명하면 훨씬 더 정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챗GPT는 보고서 제목, 구성 항목, 표와 문단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전에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던 보고서가 이제는 구조부터 흐름까지 챗GPT가 짜주고 저는 그 안에서 일부만 다듬는 정도로 충분해졌습니다. 마지막은 검토 단계입니다. 초안이 만들어진 뒤에 실제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고 챗GPT가 만든 표현 중에서 회사에 맞는 말투나 용어를 수정해 줍니다. 이 과정까지 포함하더라도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은 약 7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만 거치면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챗GPT에게 잘 설명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두 번만 반복해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추려서 정리해주는 AI 비서가 생긴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계약 검토, 사내 보고서, 모든 문서 작업에서 이 흐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AI를 활용해서 회사 내부에 적용한 몇 가지 사례들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영원 시스템 유지비. 기존엔 사내 서버 기반의 PLM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800만 원 이상의 유지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글 시트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시스템 유지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0원, 그리고 확장성은 오히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50% 협상 시간 절감.
원가 검토 챗봇을 도입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 중 하나는 협상 준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과거 거래 내역을 찾고 시장 평균 가격을 일일이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이제는 챗GPT가 데이터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과 협상 성공률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70% 보고서 작성 시간 감소. 챗GPT와 협업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초안 작성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보고서 작성 시간이 최대 70%까지 줄어들었고, 그만큼 저는 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단지 툴을 도입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업무만에서 불편했던 지점, 개선하고 싶었던 과정을 AI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함께 해결해 나갔는가. 바로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와 이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무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한 핵심 관점 이 세 가지입니다.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기술 자체에 감탄하거나 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도구로서의 AI가 비로소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가? 그리고 화려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회사, 우리 팀의 현실에 맞게 작동하느냐입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당장 써볼 수 있는 방식인가가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저는 구글 시트 같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작게 시작해서 성과를 내고 그 경험을 확산시킨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설계 일정, 생산 일부, 그다음 품질 관리. 이런 흐름처럼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다음 혁신을 부릅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이 강의도 그런 접근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예,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라는 것. 핵심은 문제 정의에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반복되는 비효율, 늘 하면서도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싶었던 업무들, 그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중 AI가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함께 고민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